101번 문제부터 여러분들 강의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쉬운 것들은 정답만 빠르게 체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101번. 이 문제는 명사 앞에 소유격 골라주는 문제였습니까? 요거는 쉽네. 넘어가자. D번. 자, 그 다음 102번입니다. heavy라는 형용사 취하는 부사 문제였거든요. 이 문제는 too heavy, 너무나 무겁다. 사실 so도 너무나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그렇지만 so가 오답되는 이유는 뭘까요? so와 to 둘 다 너무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긴 하지만 이렇게 뒤에 반드시 필요한 게 있대요. 뭐가 필요할까? 바로 that이 필요하지. 일명 결과의 조업사 that. 너무나 헤비할 땐 that. 그래서 that Mr. Porter and Miss Pauls 네, 뭐 cannot move, 옮길 수가 없다. 이런 내용이 등장해야 됩니다. 이죠, 여러분들. 좋습니다. 정답은 C번인데요. 얘는 반면에 네, 뒤에 여러분들 형용사 여러분들 부사가 나오고 to 부정사를 취하게 되죠. 부정사에게 너무나 무거워요. 이런 편이네요. 형용사 that은 so, 형용사 to는 to. 이게 답니다. 이게 일명 투투용법이죠. 자, 그 다음 관사 on 뒤에 명사 골라주는 쉬웠던 문제였습니다. A번의 opening. 저희 ing형 명사 아시죠? 마케팅 아니면은 무슨 spending 소비, widening 확장, photocopying 복사 이런 식으로 인형 명사 공부해야 됩니다. 네, 인형 명사 좋아요. 저희 지난 시간에 진행했었던 부분이었습니다. opening은 공석이라는 표현도 좋고요. 또 여는 거, 개장, 개업 같은 거 있죠? 그런 것도 opening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여기서는 공석에 대한 meet the requirements,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사람들을 인터뷰하겠다. 그런 문제였네요. 104번 문제입니다. 104번. 조업사와 전인사가 나와야 되는 문제는요. 항상 빈칸과 심표 사이에 동사의 유무가 매우 중요하죠. 정답은 A번 맞나요? B번과 D번은 부사입니다. 부사는 항상 원칙이에요. 부사는 부사끼리 나열되는 문제에서만 해석으로 접근해서 풀어야지 라고 접근하시면 되고, 조업사와 전인사가 나열된 문제에서는 해석만 그럴싸한 오답이라 보는 게 정확합니다. 부사가 정답되는 문제도 토의시면 그 패턴이 정해져 있습니다. 네, 전인사인 C번이 오답이네요. 뒤에 동사가 있으니까. 105번입니다. 확률은 99% 이상입니다. 수동태의 뒤에는 부사. 오형식 동사를 제외하면 100% 부사입니다. Successfully, 성공적으로 marketed, 네, 유통이 이루어졌다. 이런 문제였네요. 그 다음 106번 문제는요. 참고로 out과 up은 부사인가 하나? 얘들은 전인사가 아닌 게 중요하대. 짝퉁이에요. up, out, down, away, apart. 얘들은 전치사가 아닙니다. 그래서 전인사 문제에서는 혹은 조업사 문제에서는 부사는 함정. 이렇게 기억하는 게 좋아요. 좋습니다. 보통 여러분들 on 같은 경우는 특정 날짜죠. on the 13th, 13일자에 delivery, 이 배송에 대한 extra charge, 추가 요금을 지불했다. 그런 문제. C번. 보통 in 같은 경우는 날짜보다 더 긴 시간, in July, in September, in summer, in 2002 이런 식으로 날짜보다 더 긴 시간은 in, 날짜보다 더 짧은 시간은 보통 at 2 o'clock 이런 식으로 날짜 기준으로 더 짧냐 at, 더 기냐 in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07번 문제입니다. 제가 아까 has been contracted. 수동태 뒤에는 품사 문제는 부사절이라고 했죠. 동사 문제는 무조건 to 있는 거 찍으시면 정답이 100% 되었습니다. 수동태 뒤에는 to 부정사. to remodel, 새롭게 리모델링 하기 위해서 has been contracted. 네, 계약이 체결되었다 정도 보시면 되겠네요. 108번 문제입니다. 명사 구문주는 형용사 어휘 문제 매회 토의시면서 4-5문제가 그냥 출제가 되는데요. 특히 수식을 받는 명사와의 해석적인 관계가 중요한데, experienced 같은 경우는 경험이 풍부한 이란 말이죠. 이 경험이 일치할 때 inexperienced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아무래도 경험이 풍부하지 않은, 그러니까 경험이 좀 일천한 그런 투어 가이드랑 같이 했던 during tour, 이 투어 여행 상품이었기 때문에 아마 several delays, 몇몇 지연, 그러한 지체로부터 아마 suffer, 어려움을 입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네요. 좋습니다. 정답은 D번이고요. 이건 넘어갑시다. 일단은 요거 어려운 내용 아닌데 나중에 저희 여러분들
사람 만나면은 정답되는 단어 시간에 다시 한 번 더 얘기하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 109번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요. 네, 뒤에 are 동사가 나오기 위해서는 접사가 필요한데 잠깐만, 다 접사네? 다 접사구나. 네. 자, how many units 얼마나 많은 제품들이 are sold 판매가 됐는지에 따라서 주어 the expansion 확장이 will be based 즉 확장은 얼마나 많은 제품들이 팔렸는가에 따라서 베이스야. 요거를 기초로 할 거다. 요거를 토대로 할 거다. 이런 문제였거든요. 제가 재미난 요령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오른쪽에 형용사나 여러분들 부사를 취할 수 있는 조업사는요. 사실 how랑 however 밖에 없습니다. 원래 그래요. how many, how quickly, how soon, how much. 형용사, 부사 달고 나오는 건 how랑 however 밖에 없어요. 원래. 그 다음 두 번째. 요거 두 번째는 여러분들 저희 교재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치사 뒤에 빈칸이네요. 이게 우리 오늘 수업 프리법이 된 전치사 뒤에 빈칸. I am aware of who did the job. Who did the job. 누가 그 업무를 했는지. I am aware. 나 잘 알아라는 표현인데 전치사 of가 나와 있지. 요걸 제가 이렇게 설명할게요. 이제는 잘 모르시는 분들은 요게 요령이 돼. 잘 모르시는 분들은요. 전치사 뒤에 접속사 문제가 나오잖아요. 그죠? 전치사 뒤에 접사 문제는 요 자리는 의문사 when, who, what 이런 것들이 돼. 그 다음 두 번째 whether 두 개 중에서만 찍으라는 얘기입니다. 해석을 떠나서 because건 as건 so건 so that건 even though건 못 쓴데 그냥 100% 오답이야. 100% 오답. 그래서 명사절만 이끄는 접속사. 그러니까 명사절만 나올 수 있는 빈칸 자리가 있는데 특히 전치사 빈칸 혹은 동사 빈칸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전치사 빈칸 문제가 요령이 많아요. 의문사와 whether 중에서만 찢자. 이렇게 풀 수 있습니다. B, C, D반 일반적인 접속사들은 전치사 뒤에 절대로 쓰지 않습니다. 왜? 대부분이 부사절을 이끌기 때문이죠. 자, 그 다음 110번 문제입니다. 110번은요. 네, 전치사 뒤에 복합 명사 골라주는 문제였습니다. Consumer use A번 소비자 이용에 대해서 safe하다, 안전하다 문제. use는 이용하다라는 동사 외에도 이용, 사용을 의미하는 명사가 되기도 하죠. consumer use요. 소비자 사용에 안전하다. 에이, 이거 좀 어려웠나? 맞췄나? 좀 많이 틀렸네. 맞췄나? 많이 틀렸네. 잠깐만요. 이 문제를 좀 많이 틀렸고 주로 뭐를 많이 골랐노? 몇 번? 그러니까 A번에 use 이거 동사로만 이제 이해하고 있다면 동사를 못 쓰는데 싶어서 모양 바꿨다 그죠? 일단은 동사와 명사 둘 다 쓰일 수가 있는 단어인데 그러면 제가 요령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떤 요령이냐면 두 가지 설명할게요. 첫 번째 요령입니다. 제가 지금부터 명사 유스의 용법 토의심에서 어떤 유스가 나왔는가 대해 보여드릴게요. 명사 유스 구조가 상당히 많이 등장할 겁니다. 한번 볼까요? The use of harmful chemicals에서 해로운 화학품들에 대한 사용 이렇게 명사가 되겠다 그죠? 그러면 제가 요령 하나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떤 요령이냐면 저희 가산명사 배웠다 그죠? 가산명사는 뭐냐면 관사 없이는 단수형 불가해요 그죠? 관사 없이는 단수로 쓸 수 없어요. 그래서 a consumer, the consumer, our consumer 만약 없다면 consumers 이게 가산명사예요 그죠 여러분들? 자, 단수형의 가사명사 뒤에 빈칸이잖아요. 그때는 명사 찍으시면 됩니다. 오케이? 명사 고르시면 돼요. 왜냐? 원래 가사명사는 관사 없이는 단수로 쓸 수 없습니다만 예외가 있어요. 바로 복합명사이기 됩니다. 복합명사는 가사명사보다 위에 있는데 명사 두 개 나란히 있을 때 앞에 명사는 무조건 단수형 들어서야 된다. 이게 우수하는 스킬입니다. 그래서
소비자 사용은 consumer use. 소비자 요구사항은 consumer demand. 이런 표현으로 쓰게 됩니다. 잠시만, 지금 이거 consumer 문제인데 잠깐만요. consumer. 아, 이거 일단 명예회복 해야 되는데 이거 명예회복 해야 돼. 자, 이런 거 마찬가지. consumer 가산명사가 단수죠? 그러면은 access 명사가 정답이에요. 소비자 접근, 소비자 이용 권한. 됐습니까? 이게 바로 복합명사 구조입니다. consumer demand 소비자 수요가 늘어났다 이런 문제였거든요. 그래서 한번 복합명사를 기억해 놓으시면 희한하게 consumer 뒤에 빈칸 나올 때마다 명사가 계속 정답이 됩니다. 어쨌거나 이게 눈에 익숙하게 만드는 유형이고, 대신 스킬로 적기를 하자면 방금 나온 것처럼 요거 단수형의 가사명사 뒤에는 명사를 찍자, 이런 방법으로도 풀 수가 있습니다. 뭐 has, pp형 사이는 100%죠. 뭐 100% 뭐가 나오죠? 부사입니까? 네, 요건 쉬워서 정답만 체크할게요. 자, 그 다음 112번 문제인데요. 정의사가 나열되어 있네요. 자, 주주들을 대상으로 하는 미팅이 되겠죠. 저는 보통 for 뒤에는요 이렇게 대상, 목적, 용도. 아까 보니까 for consumer use가 나와 있는데 소비자 사용을 목적으로 안전하다 이런 표현이었죠, 그죠? 그래서 목적, 용도, 대상의 표현들이 전치사 for랑 어울리게 됩니다. 전치사 목적으로, 용도로, 대상으로 이런 형태로 정확히 조금 꼬집어서 얘기해 주셔야지 기타 다른 전치사들은 구분이 좀 가능해질 것 같습니다. 제가 읽기 나온 김에 잘 들으세요. 선택지 1 한번 나와서 정답이 54%거든요. 선택지 4가 나왔으면 이겁니다. 두 번 중에 한 번은 정답이 돼야 돼요. 심지어 어떤 토익 시험은 정의사 4가 선택지 2번 나올 때가 있대. 한 회 안에 한 개 정답이 있어요. 무조건. 그렇잖아요. 무조건 한 개 정답이 돼. 4는 그래요. 만약 이번 시험에 4가 오답이었죠. 그러면 다음 시험 무조건 선택해야 돼. 왜? 이 확률이 역사적으로 20년간 이루어졌기 때문에 따라줘야 돼. 정답률 1인, 정답률이 아니라 정답일수 1인 단어가 4입니다. 네. 이 얘기 왜 하느냐? 애매할 때 찍으라는 얘기돼. 자, 123번. 왜냐하면 이거 제가 정의사 나중에 여러분들 프린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답률이 3% 미만인 것도 많대. 특히 언론 같은 경우는 최근 토익에서 정답률이 제로였대. 제로. 얼마 제로냐고요? 한 30번 나와서 제로입니다. 알겠습니까? 뭐 against, along, across는 한 20%까지 올랐는데 3% 미만인 정의사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토익은 찬밥, 더운밥 구분이 정확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확률에 맞춰서 공부하시는 것도 좋은 전략입니다. 자, 123번. 자, 이 문제입니다. There was nothing left.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다면 C번입니까? 일단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정답만 체크하겠고요. 우리 뒤에 가면은 분대명사 한 챕터 내내 한번 또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건 지금은 정답만 체크할게요. 124번입니다. 뭐 정의사 뒤에 동명사 골라주는 쉬웠던 문제였네요. Finding alternative way. 대안의 방안을 finding, 찾는 업무가 주어질 거다. 그런 문제였네요. 115번은 좀 까다롭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The structural engineer, 이 엔지니어가요, is in charge of. in charge of는 책임지고 있는, 뜻맞다는 표현이거든요. 뭐를 맡고 있냐? 바로 evaluating the roof's integrity every year. 매년 이 roof, 이 지붕의 integrity, 여러분들 강도를 평가할 책임이 있다는 표현, 얼마나 단단한지를 평가하다. 보통 가치 따위를 매기고 이 제품을 계속 꾸준히 쓸 수 있냐, 요거를 매기는 작업인데요. 요때 쓰는 동사가 evaluate이라는 단어도 있고, 네, assess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평가하다, 바로 가치를 매기는 그런 단어로서 출제가 됩니다. 그렇지만 당시에는 이렇게 틀리신 분들이 많았죠. 루프가 나왔단 말이야. 루프가 나오면 루프 지붕은 덮지 않냐? 해가지고 A번 골라 틀리신 분들이 많았대. 이 문제는 분명한 건 루프가 목적 아니라 루프 뒤에 나와 있는 integrity가 정확히 명사입니다. 즉 나는 철수의 누나를 좋아하는 거야. 근데 나는 철수를 좋아하는 거 아니야. 그죠, 여러분들? 누나지? 이거 보고 여러분들 실수하시는 분들이 많았단 말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지붕을 덮진 않는데 집을 지붕으로 덮어도 지붕을 덮진 않는다고요. 정말 이해되겠습니까? 네. 집을 지붕으로 덮을 수 있어도 네, 언어적으로 그렇습니다. 참고로 progress를 골라 틀리신 분들이 있는데 자동사죠. 주어가 발전하다 의미의 자동사, 진부하다 의미의 자동사인데요. 자동사들은 바로 뒤에 명사를 쓸 수 없는 동사란 뜻이죠. 제 수업에서는 어휘편 중에서 자동사편이 제일 중요합니다. 자동사편 바로 뒤에 명사 나올 수 없더라. 해석보다 우선하죠. 그래서 엔지니어니까 좀 안전도가 있는지 확인해야 되거든. 그것을 평가하는 의미였습니다. 116번 빈칸 뒤에 명사가 나오는 전치사 문제였거든요. 이거 아시나? 접사와 전치사가 나열된 문제에서는요. 부사는 항상 오답인 거 알고 있나? 제가 버리라 그랬지. 그리고 나서 마지막 단어가 품사를 일조하는데 아무래도 B번과 C번 전치사니까 둘 중에서 골라주는 문제였습니다. According to Mr. Arnold, 아놀드스에 따르면 the next advertising budget, 다음 차기 광고 budget, 예산이 will reflect, 반영할 거다. 수익의 상당한 증가를 반영할 거다라는 문제였습니다. 이거 하나? 대문자죠, 그죠? 토익심에서 대문자 나오면 정답되는 정의서도 정해져 있대. According to, 왜냐하면 철수 말에 따르면 아니면 뉴욕 타임즈에 따르면 이해되겠습니까? 누구의 말을 전하려면 그 누가 나와줘야 돼. 이게 아마 대문자일 거야. 오케이? 대문자를 취하는 정의사 according to 뭐뭐에 따르면 또 한 개 더 있습니다. 또 대문자와 자주 쓰는 게 어떤 나라가 있냐면 on behalf of 얘는 뭐죠? on behalf of 뭔가를 대표해야 대신하여 누구를 대신해야 돼? 철수나 영이 대신해야 돼. 혹은 뉴욕 타임즈를 대표해서 말할 수 있을 거야. 이해되겠습니까? 이 원리에 의해서 on behalf of라든지 according to는 대문자와 어울려 사용되는 정의사. 풀이 속도가 빨라지게 될 겁니다. 정답은 여러분들 C번. 107번입니다. 뭐 확률 100%입니다. 정의사와 정의서 사이는 제일 긴 게 정답이 돼. 무조건 명사만 나올 자리죠. 규제라는 의미의 restrictions 좋습니다. 이런 규제 사항들에 의해서 notify travelers 여행객들에게 통보하도록 의도가 되어 있다. 알려줄 의도가 되어 있다. 자, 그 다음 118번은요. 명사 꾸며주는 형용사 어휘 문제였거든요. except이 원래는 제외 의미지만 실제 제외라고 사용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exceptional은 뭐냐면 탁월한, 특출한, 즉 평달보다도 예외로 둘 만한 해라면 더 좋은 해기 때문에 특출한이라는 의미로 더욱더 많이 쓰이죠. 뒤에 보시면 easily reaching the highest record in sales. 판매량의 최고치에 이르렀거든요. 최고치에 이르렀다면 아무래도 평소와 다른 해. 이게 바로 exceptional year. 토익이 매우 좋아하는 중요한 어휘죠. 탁월한, 특출한 해를 가졌다는 문제. A번. 당시에는 B번 골라 틀리신 많았대. 고르시면 계시나? surpass. 왜냐? 기록을 넘어섰으니까 넘어서는 해 아닙니까? 해가지고 B번 골라 틀리신 많았었는데 해가 넘어설 수는 없어요. 일단은 surpassing 명사 구조가 나올 수도 없고 분사는 제가 모양 정해져 있다고 그랬죠. 무조건 surpassed 과거 분사만 존재할 수 있고 넘어설 수 있는 건 사실상 목표 혹은 목표량 같은 거예요. 그래서 surpassed sales 넘어선 목표량 혹은 surpassed target 넘어선 목표. 보통 우리가 기대치를 보통 넘어서냐 안 넘어서냐 보통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죠? surpassed expectations요. 그래서 넘어서는 건 넘어설 수 있는 대상이 뒤에 필요합니다. surpassed expectations. 그래서 넘어선 기대치. 이상하죠? 그리고 surpassing 명사 구조는 원래 존재하지 않더라. 119번입니다. 뭐 수동태 뒤에는 99.9% 부사 문제야. 보다 빠르게 processed 처리가 될 거다. 이런 문제였네요. 수동태 뒤에는 부사, 오형식 동사 제외하면 100% 부사. 120번 뒤에 to 부정사가 나와 있죠. 정답은 여러분들 whether. 참고로 제가 아까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까? 전치사 뒤에 정답될 수 있는 접속사 뭐가 있다 그랬죠? 의문사와 whether. 기억납니까? 좋아요. 부정사 앞에 정답될 수 있는 접속사도 마찬가지. 요것도 마찬가지. 의문사와 whether. 알겠니?
의문사들 정답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 원리가 뭐냐면 뭐 투부정사의 구도 이끌 수 있으려면 명사절 접수만 가능하다. 뭐 이런 원리거든요. 이때도 마찬가지 의문사와 whether 중에서만 직접으로 풀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접사들은 부정사를 취하지 않거든요. Whether to nominate Bart Simpson. 심슨 씨를 후보 지명할지 말지를 will decide 결정할 거다라는 문제였네요. 자, 그 다음 121번입니다. 121번 pay raise is 나와 있죠. 뭐 급여 인상이라는 복합명사예요. pay가 바로 가사명사인데 단수형이죠. 그래서 뒤에 명사 raise가 나온 겁니다. 급여 인상. 이게 복합명사 원리예요. 명사 꾸며주는 품사는 형용사. C번 상당한 급여 인상이 will be given 주어질 겁니다 라는 문제. C번 혹시 D번 고르시면 계십니까? D번 손 내리시고 조심할 건 수동태 뒤에 부사가 정답될 가능성이 대부분이에요. 99% 이상입니다. 근데 이 문제는 뭐냐면 명사가 뒤에 있지. 그래서 여러분들 명사가 있죠. 명사 앞에 여러분들 이렇게 형용사가 나와서 그 명사 여러분들 꾸며줄 수 있는 여러분들 그런 경우의 문제인데 수동태 뒤에 이렇게 명사가 나오는 좀 독특한 케이스잖아. 그죠? 바로 수요 동사만이 가질 수가 있는 그런 표현이죠. 이 수요 동사는 주에 give랑 grant랑 offer 용법이 있거든요. 그 동사 또 어휘풀이 시간에 얘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substantial 그리고 제가 이런 문제를 또 잘 안 속을 수 있는 아주 기본적인 요령 하나 보여드릴게요. 제가 이런 문제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이 문제를 이제 풀고 나서 제가 요령 보여드리면 이제 하면서 절대 안 속습니다. 절대 안 속아요. 그렇지만 처음 보신 분들은 생각보다도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거. 신속한 조치를 취할까요? 신속히 조치를 취할까요? 뭐가 맞을까? 내가 물어보지. 신속한 조치를 취할까? 신속히 조치를 취할까? 질문입니다. 나는 quick 같다. 손 quick. 나는 quickly 같다. quickly. 손 quickly. 자, 잘 들으세요. 신속히 조치를 취할 땐 영어로는 take quickly action이라는 표현 쓰지 않고 quickly take action 혹은 take action quickly라는 표현 씁니다. 지금 우리말로는 신속한 조치를 취해라, 신속히 조치를 취해라. 둘 다 올바른 표현이지. 둘 다 가능해. 그래서 이 문제를 해석으로 구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요건 정답이 quick action이거든요. 그러면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 한 가지는 뭐냐? ly가 붙어 있으면 부사제 99% 이상, 그죠? 명사 앞에는 ly 쓰지 않는다. 이거 하나를 전제 조건으로 머릿속에 담아두시면 됩니다. 오케이? 그러면 take quickly action은 안 되겠네.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quickly는 동사 왼쪽에 나오던가 동사 목적어 뒤에 나오던가 그런 원리인데 어쨌거나 명사 바로 앞에 ly 안 써야지. 그러면은 pay 앞에 니까 ly 안 써야지로 또 오류 바로 이 실수를 또 줄일 수가 있을 겁니다. 실수하지 않는 것도 실력입니다. 알겠습니까? 122번입니다. 부사어의 문제고요. consistently 같은 경우 특히 현재 완료시랑 어울려 사용되는 부사입니다. 현재 완료 용법이 총 4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토익 시험에서는 지속적으로 쭉 해왔다라는 계속 용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라는 의미의 부사들, 예를 들어서 consistently라든지 또 유사한 게 persistently 혹은 뭐 repeatedly 이런 것들 뭔가 반복의 의미가 있지. continuously 이런 것들 continuously 네. 이렇게 반복의 의미의 부사가 뭐 현재 진행도 만나는 경우 있지만 현재 완료 시제의 계속용법 때문에 많이 씁니다.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proceed some of the country's best MP3 players 보니까 MP3 최고의 이런 제품들을 만들어 왔다, 제작해냈다라는 문제. 정답 여러분들 A번. B번 지울게요. 토시험에 나온 적이 없어요. D번도 지울게요. 토시험에서는 오답 전문 부사입니다. 출제가 된 적이 없는 것들은 철저하게 무시할게요.
C번의 briefly 같은 경우는 사전상의 의미는 간략하게라고 되어 있겠지만 물론 맞긴 맞아요. 주로 토의심에서는 잠깐 동안에, 잠시 동안에 라는 부사로 훨씬 많이 씁니다. 잠깐 정전이었습니까? 거기에 영어로는 briefly 개념으로 이해됩니다. The train was delayed briefly. 차량이 잠깐 지연되었다, 정체되었다 그런 거지 않습니까? 네, 잠시 동안에 라고 외우는 게 좋아요. 123번 remains요. 저는 remains랑 사실 is랑 똑같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비동사 뒤에 functional, 형용사를 좀 더 쉽게 풀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무실 자체는 remains functional, 네, 가동이 되고 있다는 문제 B번. 혹시 이 문제 혹시 C번 고르시면 계십니까? C번? 손 내리시고. 있구나 좀. 그러면은 다시 말할게요. 여러분들에게 이 형식 불완전 자동사의 특성에 대해서 강의하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고요. 전혀 없어요. 그저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래서 교재 한번 봅시다. 살짝 봅시다. 교재 한번. 그냥 이렇게 기억하는 게 제일 좋아요. 해석이건 문법 문제건 독해건 여러분들은 12번 스킬입니다. 12번 스킬. 네, 여러분들에게 무슨 이형식 불완전 이거 필요 없대, 주격 보원이 그런 게 필요 없고 그냥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뜻을 알면 위험해요. 자, 1번 보시면 불완전 자동사는 뒤에 형용사를 요구한다고 되어 있는데 보시면 the plan that you suggested, 당신이 제안했던 그 계획서가 looks proper, 적절하게 보이지만 적절하게라는 properly가 오답되는 문제인데 우리 언어적인 해석은 properly가 맞잖아,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proper 정답되는 걸 이해하시기 위해선 그냥 지금은 looks도 is구나, is 다음에 proper, 이건 쉽잖아, 그죠? 그런 동사가 뭐가 있냐? become, remain, look, feel, seem. 이 중에서 사실상 90% 이상 출제가 되고요. 그 다음 그 밑에 stay, prove, appear, come 나와 있는데 특히 prove가 작년에 나왔을 때 좀 오답률이 높았던 문제였습니다. prove, 뭐뭐인 것으로 판단되다 그런 의미인데 그냥 비동사랑 똑같아 라고 외우는 게 최선입니다. 비동사랑 똑같아, 알겠죠? 그래서 얘들은 ly 붙은 건 안 골라야지 라고 접근을 해줄 것. 124번입니다. 네, 이 문제도 보니까 명사, 빈칸, 명사, 쉼표 이렇게 문두에 빈칸이 나오면 쉼표가 사실 꼭 나와요. 접사와 전치사 문제라면 꼭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 쉼표 사이에 동사 유무로 문제를 풀이하는 바로 접사와 전치사 구분하는 문제였죠. 명사만 있다면 접속사보다는 전치사 중에서 골라주는 문제. Far from the occasional typhoon. 타이푼은 태풍인데요. 네, 이 이따금식의 태풍만 제외한다면, 요것만 제외하면 주어 카미셜은요, is the perfect recreation site. 휴양 장소, 완벽한 휴양지 아니겠니? 요거를 제외하고, 원래 제외하고는 except for를 가장 많이 쓰긴 하지만, 네, far from이라는 표현도 네, 빈도는 낮지만 120번 중후반대에서는 이렇게 빈도가 낮은 것도 꽤나 출제가 됩니다. A번. 참고로 among 같은 경우는 뒤 반드시 어떤 명사? 그렇죠, 복수명사. among과 between은 단수명사 앞에서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뭐뭐들 사이에서 라는 표현이죠. 원래 far는요, 거리가 먼 그란 말이죠. 그래서 얘만 far, 얘만 거리를 좀 띄워두면 완벽해. 이런 의미가 되는 게 돼. far from 개념이. 네. 자, 그 다음 125번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정답이 여러분들 D번. 아무래도 명사, 빈칸 명사, 동사가 없죠, 여러분들. for 뒤에도 명사, or 뒤에도 명사. 동사 없는 문장이 없다면 to나 in 붙은 건 버리고 나서 풀자. 그런 원리였죠. 그리고 나서는 동사가 없으면 수시태. 동사가 있으면 the, to, in. 기억나나? 오케이, 다시 한 번 더. 동사가 없으면 수시태. 수와 시제와 태일치. 요거는 태일치로 충분히 풀 수 있을 거예요. 전치사 앞에 수동태 문제. 주어 일정량의 예산이 has been reserved, 보유되었다. for an urgent project, 아주 긴급한 프로젝트를 위해서 보존되어 있다, 저장되어 있다. 그런 문제였네요. 그리고 동사가 있으면 the, to, in. 요거는 저희 동사 총정리 시간에 배웠습니다. 동사 변형 원리였죠. 자, 그 다음 126번 문제였습니다. 이 문제는 빈칸 다음에 주어 동사가 나오는 접속사 여러분들 자리 문제였었네요. 그렇다면은
전치사인 A번. Likewise는 부사입니다. 그래서 B번과 D번 중에서 골라주는 그런 문제였죠. 근데 even though she also was given a considerable benefit, 상당한 benefit, 혜택을 받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CFG 회사에서 혜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패터슨 씨는 CFO of Milton Bank, 이 회사의 CFO가 될 거다라고 배신 때리는 그런 여러분들 예문이었네요. 정답은 D번이었습니다. even though나 although 이런 것들이 적절한 문제였죠. 우리 whether 배웠나? whether 하여간 얘는 특징이 좀 정해져 있대. 명사절을 이끄는 조업사. 주로 whether은 정치사 뒤에, 알겠습니까? 간혹 동사 뒤에 I know whether to go, 갈지 말지를 내가 알고 있어야겠지? 좋아요. 동사 뒤에나 주로 전치사 뒤에 보일 수 있는 게 명사절 이끄는 조업사의 특성이랍니다. 자, 그 다음 127번 문제입니다. 역시나 빈칸 다음에 주어, 동사 remain high, 높은 상태로 유지가 되어 있네요. sales volumes, 판매량이 많답니다. 이렇게 주어, 동사가 나오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전치사인 of랑 to 이런 것들을 버리고 접속사인 A번과 D번 중에서 골라주는 그러한 문제가 되겠네요. 이 뭐가 맞지? as long as 뭐뭐 하는 한, D번에 if not은 뭐뭐 하지 않으면. 그래서 아무래도 제가 봐서는 좀 긍정의 조건이냐 아니면 부정의 조건이냐 봐야겠습니다. 아무래도 판매량이 많다면 annual bonuses, 아마 보너스가 주어지겠지. 그죠, 여러분들? 해석상 문제였네요. 그래서 A번 조건, 긍정의 조건을 봐야겠습니다. if는 가능할 수 있지만 if not은 해석이 좀 어색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128번의 부사어의 문제고요. 부사어의는 매회 여러분들 3문제가량 Part 5에 출제되거든요. 좋습니다. D번, 좀 까다로운 어휘들이 많은데 항상 부사어의 문제 같은 경우는 한번 출제가 된 패턴들은 계속 그 단어가 반복해서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이런 식으로 보겠습니다. reasonably 한번 검색해 볼게요. 이 검색은 제가 보자. 2006년부터 2020년 사이에 예문 전체를 통해서 한번 검색해 보겠습니다. reasonably 꽤 나옵니다. reasonably cautious, 합리적으로 cautious, 주의를 기울이는 그런 편이네요. 이 문제는 reasonably priced, 합리적으로 가격이 책정된. 이것도 볼까요? reasonably priced, 가격이 합리적으로 책정된 high quality piece of attire. 길다. 한 문제로 유니폼이죠. 유니폼. 그런데 짝이 되어 있는데 원래 문법으로 나온 게 어휘로, 또 어휘로 나온 법으로 이게 계속 반복됩니다. 또 다른 것도 한번 찾아볼게요. 또 한번 찾아보자. 이것도 reasonably priced 문제. 요거는 뭐가 맞지? 요거는 여러분들, 요거는 reasonably 맞아요. 왜냐하면은 이때 prices는 명사제, 명사 앞에 형사니까. 어쨌거나 제가 원하는 건 그 조합. 일단 이 단어가 토이션 예문줄 검색해 보니까 주로 price랑 좀 많이 만나고 있구나. 그런 개념입니다. 여기도 보시면 예문 나와 있잖아요, 그죠? 요거는 문제는 아니었지만 reasonably priced food 됐습니까? 가성비가 좋은 걸 말합니다. 그래서 항상 부사 어휘 공부할 땐 한 단어 달랑달랑 뜻을 외워서 양을 늘리는 방식보다 양은 적게 해서 최근 100개 시험 동안에 150개 정도가 출제되었더니 앞뒤로 어울린 표현을 한 공부하기. 좋습니다. 정답은 D번. B번에 gratefully는 나온 적이 없어요. grateful은 감사 여기는 형사는 나오지만 부사는 나온 적이 없습니다. thoroughly는 뭐죠? 철저하게 꼼꼼하게. 특히 조사하는 문제 있죠. 꼼꼼히 조사할 때 쓰는 그런 단어. 129번 한번 물어보자. 129번. 129번은 제가 한번 읽어보고 나서 물어보겠습니다. The majority, 다수입니다. 다수, 대다수. About survey respondents, survey에 responding 한 사람들이거든요. 이 설문조사 응답자들의 다수가 preferred, 선호했습니다. NB organic onion cookies, 이 유기농 쿠키를 선호했습니다.
Black is a flavored variety. 좀 어려운 표현 나왔네요. variety는 원래 다양성을 의미하는데 한마디로 이거예요. 이 variety D번 갖다 손 D번에 along 하면 돼. 세 번 해볼게. 자 along 한번 찾아볼게요. along 이 단어에 대한 오쌤의 멘트는 뭐냐? along 이건 along with구나. along with 말고 along 나와라. along 출제되네요. 아까 얘기했죠, 오쌤이 선택지 37에 나와서 한번 정답이면 정답률이 3%도 채 안 됩니다. 정답 앞으로 나와있죠. 뒤에 긴 장소 명사와 어울려 사용이지만 실제 정답률이 매우 낮다라고 오쌤한테 따라놨죠. 뭐뭐를 따라서 along, long 한 것 앞에서만 쓰죠. 반면 toward 한번 볼게요. toward 한번 해보자. toward 나와있네. 선택지에 27에 나와서 한 번 정답. 얘도 웬만하면 3% 수준이 돼. 아까 제가 for는 54%라고 그랬죠. 달라. 정의사는 총 토의심에서 74개 중에서 하나 고르기로 출제가 됩니다. 정답률이 달라요. before는요 80% 육박합니다. 나오면 웬만 찍어야 돼. before 같은 경우는 with 같은 경우도 50%대 for 같은 경우 54%였습니까? 이렇게 토익은 선택지 나올 때 여러분들이 좋아할 만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골라야 할 의의 좀 버려야 할 의의 좀 구분이 좀 확인한 편이거든요. 그래서 오답률 높은 정의사 제가 시험 직전되면 이런 식으로 정답률이 5% 이하인 것들 제가 정리해 드릴 거예요. 이거 웬만하면 고르지 말라고 제가 정리해드리는데 대신 극히 일부의 예외가 있는 것들은 시험 전날에만 요거는 예외다 찍고 나머지는 버리자라고 제가 말할 겁니다. 평소에 버리시는 게 좋아요. toward and 원래는 toward는 어디로 향하여란 말인데 어디로 향하여 그렇지만 stay가 끝으로 가면서 이런 의미가 되었습니까? 언제 무렵에라는 그런 의미로서 지금 사용된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렇고요. 다시 이 문제 넘어가서요. 이 문제는 정답이 B번입니다. B번의 over 얘는 조금 더 다양하게 쓰이죠. 첫 번째는 동안 over the last 2 years 지난 2년 동안 동안이라는 의미로 쓰기도 하고요. over 그렇지만 뭐뭐에 대한이라는 어떤 이런데 대상이 나오기도 합니다. 제목은 제목 어떤 주제인데 over 뭐뭐에 관한 뭐뭐에 대한 이런 의미로 쓰긴 씁니다. 특히 여러분들 뭐 전반적인 조사의 의미로 쓸 때 쓰이는데 자 여기서는 뭐냐 실제 over는 원래 공간에 떨어져서 위에란 말이죠. 그죠? 붙어서 위에 있으면 on the desk 떨어져 위에 이렇게 있으면은 over 이라는 개념이죠. 뭐 over the rainbow 그러면은 무지개 위에 막 새가 날고 있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 이거 over the rainbow 개념인데 그런 공간 개념은 토의심에서 안 나와요. 출제가 된 적이 없었고요. 얘를 좋아해. 얘 우위에 좋아하는 거예요. 이게 있습니까? 우위. 뭐뭐보다라는 그런 의미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it's a flavored varieties. 다른 보니까 어떤 향을 지니고 있는 그런 다양한 상품들에 비해서 뭐뭐보다 뭐뭐에 비해서 organic onion cookies 이 유기농 어니언 쿠키를 선호했다는 문제였죠. 실제 토의심에서는요. 지금은 over 나와 있지만 이 자리에 then을 쓸 수 없다라는 문제도 출제가 되거든요. 이거 어렵대. then 뭐뭐보다. 그죠? 그래서 얘는 안 돼. 왜 안 될까? then은 항상 왼쪽에 뭐가 필요할까요? 비교급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then은 비교급이 필요한데 없잖아. 이때 over가 차이 문제가 어렵습니다. 막 정답이랑 10%도 채 안 될 정도로 매우 까다로운 문제 되기도 합니다. 조심해 줘야 됩니다. B번에 over. 빈도가 낮아요. 그래서 120번 중후반대에 나왔는데 고도점을 노리시는 분들은 이렇게 맞을 것. 그리고 A번과 D번처럼 웬만해서는 손대지 말아야 정해서 깨있다라는 거. 자, 그 다음 130번입니다. 이 문제는요. 보자, Miss Mary Smith 씨가 배포해 주는 거. Before next Wednesday meeting. 회의 전에 주는 건 보통 agenda. 그리고 회의 후에 나눠주는 건 뭐죠? 요거는 회의 전이죠. 그 다음에 회의 후에 나눠주는 건
summary. 네, 비즈니스 용어에서는 뭐 회의는 기본이라 봐야죠. 그래서 전이냐, agenda, 회의 안건 일정을 우리는 agenda라는 표현을 쓰고요. 회의 끝나고 나면은 summary. 실제 회의 중에 쓰는 건 minutes라는 표현이 있는데 회의록. 실제 회의록은 또 안 나와, 희한하게. 회의록은 안 나와요. 그냥 회의 전에 주는 거, 회의 후에 주는 거로 출제가 됩니다. 자, 그 다음 장 131번 문제. 요거는 프린트물로 제가 보면서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Starting pay, 보통 초봉이라는 표현입니다. 이 초봉은 will be $3,000 보니까 3,000불 부터 뭐 시작한다 그런 개념이네요. 그리고는 additional incentive and comprehensive benefit, 추가 인센티브랑 comprehensive benefit은 뭐 폭넓은 그런 복지 혜택을 말하죠. 복지 혜택이 주어질 거다. 그래서 이 첫 단락 보니까 일단 뭐 입사한 걸 축하해 주고요. 뭐 합격이겠죠. 면접 같은 거. 합격 축하해 주면서 초봉 얼마 그리고 제공해 주는 각종 그런 이런 혜택들을 설명했다면 142번도 그 혜택에 의해서 나열되는 게 좀 적절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132번의 정답은 그렇다고 1번 쓰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미 위에 보시면 congratulate, 축하해 준다. 입사 축하에 대한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 A번 같은 경우는 second 인터뷰, 2차 면접, 아직까지 일정이 전형이 끝나지 않았던 내용이다. 그죠? A번보다는 정답이 요 문제는 D번으로 할까요? However, 그러나 they vary, 다양하다. 뭐가? depending on 뭐에 따라 your previous experience, 뭐니까 당신의 경력에 따르다. 앞에 보시면 additional incentive라는 표현 나와 있거든요. 지금 추가 인센티브라는 내용이 나오지만 여기서는 지금 they가 바로 추가 인센티브입니다. 요게 vary 자동사죠. 주어가 다양하다. 보통 다양하다라고 있기도 하고 혹은 그냥 다르다라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어는 당신의 사전 경력에 따라서 다양합니다. 혹은 달라요. 각각 달라요. 요 개념이 바로 they vary. 요 두 단어를 잘 얘기해야지 풀 수 있는 문제였네요. 정답은 D번. 그리고 지금 they가 나와 있잖아요. 요 they가 나와 있는데 they 같은 경우는 앞에 언급된 복수명사 바로 incentives 혹은 benefits 나와 있지. 그래서 항상 인칭되면서는 앞문장에서 언급되는 명사가 필요하다. 이게 저희 지난 시간 독해 문장 사뷰에서도 이야기를 많이 했었던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또 하나 더 얘기해 드리자면 보자. 일단 요거는 뭐 여기까지 보도록 할게요. 자, 143번은 쉬웠습니다. 이 문제는 please 다음에 동사원형 A번. 이건 쉬웠던 문제였고요. 그 다음 134번 문제 같은 경우는 the specific details 보니까 훈련 과정 2주 후에 specific details 세부사항, 구체적인 업무 세부사항들이 아마 제공이 된다면 정답이 여러분들 D번에 provided인데 혹시 C번에 informed를 고르시면 계십니까? informed 없니? 없나? 오케이. 혹시 A번 고르시면 requested? 없어요? 오케이,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 135번 문제였습니다. 보니까 이 문제는 정답이 A번인데요. 아마 기뻤다면 pleasure, joy. 그렇지만 걱정, 우려의 concern이 정답되는 이유는 바로 빈칸 뒤에 된 내용 때문이죠. 이 빈칸 뒤에 된 내용은 사실 좋아할 만한 부분이 아니거든. 직원들이 arrive late, 늦게 오고 있다면 걱정, 우려를 의미하는 네, 정답은 A번 concern 혹은 anxiety 이런 것들이 보통 우려와 걱정을 의미하는 명사로 출제가 됩니다. 네, 요 단어. 네, 정답은 concern 혹은 anxiety 마찬가지 꽤나 등장하는 토익에서 여러분 출제율이 높은 그런 명사어이죠. 네. C번과 D번은 뭐 좀 긍정의미인데 특히 joy 같은 경우는 뭐 토익 시험에서는 나오지 않아요. 자, 그 다음 136번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정답 맞힐 거 할게요. C번의 D. 아마 앞문장 employees가 나와 있을 거야. 인칭이 되면서는 앞문장에 언급이 되어야 한다. 이걸 기본 원칙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C번 D. 자, 그 다음 137번 같은 경우는 문장 삽입이거든요. 앞문장에서 보니까 뭐 사람들이 늦게 오나? 보니까 늦게 도착하니까 결국 업무 시간에도 늦을 수밖에 없다. 뭐 그런 내용들이 언급이 됩니다. 아마 그렇다면 뭐 A번의 as a result 그 결과로라는 표현이에요. 그 결과로 our start time to work 근무 시간이 is delayed.
아무래도 앞쪽에서 이미 이름들 change 하기 때문에 늦는다라는 그런 내용이 언급되므로 근무 시간도 딜레이 되고 있고 which needs to be promptly addressed. address의 뜻이 뭐죠? 해결하다, 처리하다, 다루다 의미입니다. 그래서 신속히 다뤄질 필요가 있다. 원래 address는 주소죠. 한마디로 올바른 주소로 기입돼야 되는 거야. 잘못된 주소가 올바른 주소로 그게 제대로 처리하다, 다루다라는 의미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네, 좋아요. 뭐 그런 식의 문제였습니다. 이번에는 참고로 이건 하나 팁인데요. 7번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완료 시제가 나와 있거든요. 통상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Part 6에서는 원래 동사의 시제가 12가지가 있어요. 12가지가 있는데 보통 이미 발생한 일에 대해서는 과거나 현재 완료, 과거 완료, 과거 진행, 과거 완료 진행 뭐 이런 것들입니다. 대체적으로 과거랑 현재 완료는 이미 발생한 것들 위주로 출제가 되고요. 그 다음 아직 발생하지 않은 것들은 뭐 미래 진행 혹은 대신할 수 있는 게 현재 혹은 현재 진행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대체적으로 과거형은 과거형끼리 한 단락에 묶어버리고 그 다음에 미래형은 미래형으로 묶는 게 좋아요. 이 말은 뭐냐면 특별히 시간 어구를 언급하지 않은 이상 시제를 확 바꾸지 못하기 때문에 그 단락은 과거형과 미래형을 묶어서 동일하게 만드는 게 배라는 게 좋다. 이런 뜻입니다. 알겠죠? 앞문장이 주로 미래 시제면 갑자기 C번 과거나 현재 완료는 손대지 말자. 뭐 그런 것도 하나의 전략입니다. 네, 좋습니다. 이번에는 138번. 요거는 뭐 정답만 체크할게요. C번. 늦었으니까 빨리 출발하자. 그런 문제였죠. C번의 earlier. 자, 그 다음 139번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동사 어휘 문제였고요. 위에 보니까 the use of my stolen card. use. 명사 있네. 그죠? 도난. 사용. stolen card. 도난된 카드의 사용. 이 사용이 was authorized. 승인되었다라는 표현에 D번에 authorize. authorize는 승인하다. 각종 행위를 허가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allowed보다 좀 더 고급화된 그런 표현으로 사용이 됩니다. 정답이 여러분들 D번. 그러면 A번의 refuse는 거부하다입니다. 자, 사용이 거부될 수도 있고 사용이 승인될 수 있기 때문에 한 문장만 보고는 사실 풀 수가 없는 그런 문제거든요. 아마 그래도 승인이라는 표현을 쓰는 이유는 첫 번째 문장에서 I'm writing again 글을 쓰고 있는데 report an error 오류가 발생했거든. 한마디로 도난 카드는 사용이 승인되면 안 되는데 승인되었으니까 이런 보고서를 쓰지 않았을까 라는 첫 번째 문장에 의해서 풀이하는 문제였죠. 140번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정답이 was assured B번. 혹시 D번 고르시면 계십니까? 계시나? 오케이. 참고로 이 단어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특이한데요. 지금 was assured 이 문제 조금 특이한 게 뭐가 있냐면 was assured 그러하고 이런데 혹은 be convinced라는 표현도 그러하고 조금 특이한 게 뭐냐면 수동태로 쓰지만 능동으로 읽는 게 또 특징입니다. 그래서 뒤에 of 명사에 대해서 확신할 수도 있고 to 부정사 하도록 확신할 수도 있고 that절 이렇게 that절에 대해서도 확신할 때 I was assured that 좋습니다. 이렇게 that절 앞에서 능동태로 쓰지 않고 이렇게 수동태로 쓰면서 해석은 능동으로 읽는 상당히 좀 특이한 그런 표현이라 보시면 될 거예요. 네, 좋습니다. 이 문제는 정답이 여러분들 B번에 was assured 나는 확신했다. 테스트 사실에 대해서. 그래서 빈칸 위에 notified가 과거 시제거든요. 그래서 과거 단락이니까 과거형은 과거, 과거 진행, 현재 완료 진행 다 포함됩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한 단락을 좀 통일시켜 주는 게 좋습니다. 단 특별한 날짜가 언급되지 않는 이상. 자, 그 다음 141번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정답이 C번의 confirm that. that 사실을 확인해주는 편지를 받았다. 어떤 사실을 우리도 요즘 confirm 해주세요 그러잖아. 그죠? 어떤 사실 팩트 유무 체크하는 게 confirm의 개념이죠. 정답은 C번인데 혹시 이 문제 A번 고르시면 계십니까? predicting A번 고르신 분? 아니면 B번 고르시면 request? 없나? 어우, 잘하네. 자, 142번 문제입니다. 142번 문제. 이 문제는 보자. A번
I think that no authorization. 보니까 잠시만요. 네, 더 이상의 여러분들 승인은 should have been made after my notice. 바로 should have been made의 읽는 방법이거든요. 이건 어떻게 읽죠? 자, 내가 통보한 이후로는 어떤 승인도 이루어지지 않았어야 했는데 이루어진 거다. 그죠, 여러분들? 네, 그렇습니다. 즉, 지금 should가 나와 있는데요. 원래 should가 동사원을 만나면 해야 한다라는 미래 지향적인 개념이지만 should가 완료 동사의 원형과 만나면 뭐뭐 했어야 했는데 라는 조동사가 나와 있지만 사실상은 과거에 대한 후회, 오히려 과거에 가까운 그런 내용이 됩니다. 과거랑 가까워져요. 그래서 안 했으니까 카드 사용이 안 돼야 되는데 됐다. 이런 개념의 문제를 봐야 되겠습니다. 좋아요. 정답은 A번. 그래야지 뒤에 I want you to make sure once again 또 한 번 더 강조하는데 안 된대 그 얘기를 해준 거야. 그죠? 요 뒤에 문장과 여러분들 뭐 실질상도 큰 문제가 없겠네요. 자, 마지막 질문 읽고 마치겠습니다. 143번 문제는 요거는 뭐 어렵지 않게 풀 수가 있을 거예요. 이거는 정답 A번. 이건 정답만 체크할게요. 이건 쉬워요. his 문제였고. 자, 144번 또 시제 문제입니다. 볼까요? It is with that in mind. 명심해 둬야 되는 건 that I am writing to you. 니한테 to request an interview. 인터뷰를 요청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글을 쓰고 있다라는 거. 이런 문제였거든요. 자, 이 문제는 정답이 B번의 I am writing. 통상적으로 이미 발생한 일들 같은 경우는 뭐 A번과 C번 보통 과거나 과거 진행, 과거 완료, 현재 완료, 현재 진행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미 했어요라는 그런 이용으로 출제가 됩니다. 요 Part 6의 동사실 풀이법은 저희 교재에 따로 있기 때문에 그거 제가 수업으로 또 진행할 거예요. 그거는. 자, 그리고 D번에 would write 나와 있는데 요거는 듣기만 들으세요. 중요하지 않으니까 잘 들으세요. 자, 정답 B번. 이건 팁인데요. 토의심에서는 항상 I am writing이야. 글을 쓰고 있는 게 과거심이라도 글 쓸 때는 항상 그 상태였대. 그 당시 시점이었거든. 그래서 항상 I am writing이야, 여러분들. B번. 145번 문제입니다. 앞문장에서 여러분들 어떤 보자. Austrian Laboratory. 위에 보니까 광고팀에서 근무를 했던 이 사람의 이전 회사에서의 경력을 설명하고 있으므로 그곳에서의 이 사람의 각종 업무들을 언급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은 보자. 뭐가 맞노? 뭐가 맞지? 일단은 앞문장에서요. advertising 팀이 언급이 되거든요. 그래서 A번의 this team은 매우 성공적인 광고 캠페인을 만들었다. 정답은 A번인데 this가 나와 있지? Part 6는 사실상 거의 뭐 Part 6는 this 편의 파트라 봐도 무방합니다. 아주 여러분들 this 성에 잘 나와 있으면 성의 파트야. 이유는 뭐냐? 앞문장에서 보통 언급된 것들은 this와 that거든요. Part 6에서 문장 삽입도 마찬가지인데 거의 가장 정답률이 높은 단어로서 제가 살짝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여러분들 1위에요. 1위. 그러니까 우리 지금 삽입 문제 풀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삽입 문장 삽입이거든요. 이걸 싹 다 제가 모아가지고 분석합니다. 분석했는데 그 중에서 언급된 어휘 1위거든요. 1위. Part 5에서는 오답률이 높아요. 근데 Part 6는 정답률이 높아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Part 5은 앞문장이 없죠. 근데 Part 6는 앞문장이 있어요. 이 원리에 의해서 구분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앞문장에 언급된 내용과 자연스럽게 연결. 뭐 그런 개념입니다. 이렇네요. 이거 나중에 자료 제가 다 챙겨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A번. 146번 문제는 정답이 여러분들 D번의 under. 실제 under 같은 경우는 장소 아래라는 개념으로 출제가 안 돼요. 그런 문제는 없어요. 장소 아래보다는 어떤 체제, 법규, 정책을 벗어나지 않는 뭐 하의 개념입니다. 정책 하에 under the warranty 보증 하에, under the guidelines 지침 하에. 그래서 우리가 벗어날 수 없는 규범을 취하는 그런 전의사로서 출제가 되죠. 반면에 A번이나 C번처럼 정답률이 희박한 전의사가 이때 팁 한 개 더 드릴게요. 마지막 팁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B번에 over 나와 있지?
흔치는 않지만 어쨌거나 토익 시험에서는 한 단어가 두 번 나올 때가 있어요. 선택지에. 정말 두 번 나올 때가 있는데 두 번 다 정답인 적이 한 번도 없었고요. 반면에 둘 중에 한 개는 무조건 정답이에요. 이거는 영어 바로 문제였습니다. 그냥 오쌤은 그냥 토익 전문가로서 선택지에 아까 우리 오버 한번 나왔었지, 그죠? 한 놈 정답이면 한 놈은 오답이 돼야 되겠죠, 근데 네. 이런 특성, 토익 시험만의 특성도 설명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